자, 제6장 전솔로 및 배전공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배전공사니까 우리가 이제 전력계통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놓을까요? 그러면 뭐 발전소 여기 이제 있겠고, 그 다음에 송전솔로. 송전솔로라고 하는 건, 송전이라고 하는 거는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운반하는 거죠. 힘을 전달해 주는. 그래서 송전솔로는 주로 철탑을 써요. 철탑.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에 도달해 갖고 이제 배전솔로. 배전솔로는 이제 사람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동네로 이렇게 뭐가 돼 전기줄을 나눠줘야죠. 예, 그래서 배분한다 뜻의 의미가 이제 배전솔로죠. 그래서 배전솔로는 전봇대를 쓰죠. 전봇대. 그래서 철공 콘크리트줄, 콘크리트줄을 쓰죠. 그래서 이제 배전솔로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압이 높으니까 여기 22,900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변압기를 설치를 해서 220V로 바꾸어 가지고 가정집에 들어오게 되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선을 갖다가 인입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중에 선이 보이니까 어떻게 가공, 공중에 가설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 인입선. 그렇지만 바로 이 집 바로 뒤에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러면 갈 때 여기서 인입선을 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 걸리잖아. 그럴 때에 들어갈 거고, 여기서 조인해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선, 요거 이제 근접해 있다, 가까이 붙어 있다 해서 뭐가 돼? 연접 인입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봇대 설치하는 뭐가 돼? 지선. 철탑은 지선을 설치하면 안 돼요. 여긴 절대 안 되는 거, 이거는요. 절대 안 된다.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하게 한번 보자. 자, 용어 정리가 나왔네. 자, 용어 정리. 자, 여기 그림에서 놓고 볼게요. 요게 지금 옛날에는 피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피내자를 안 쓰고 LP애자라고 해요. 근데 LP애자도 요즘은 잘 안 쓰고 내염애자라고 아마 내오선애자인가 내염애자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모양은 비스무리해. 얘네들 둘이 모양은 비스무리하니까 LP 라인 포스트, 선을 포스트 받쳐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가 되냐 하면 요것이 완금. 완금.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완금도 일반 가관금이 있고 경완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경완금을 쓰지. 이제 완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컷아웃 스위치. 변압기 1차 측에서 이건 부싱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휴즈가 있어. 여기에 2차. 여기에 휴즈가 있거든요. 요게 캐치 홀더. 옛날에는 아마도 좀 심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젊은 분들 태어나기 전에 썼던 거는 캐치 홀더. 그러나 지금은 다 뭐가 돼요? 저 라인 휴즈를 쓰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수용과 여기 연접 인입선 여기 있군요. 이런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전주, 이건 전주죠. 그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가는 그 깊이를 뿌리 근자,
뿌리 근자를 써서 근입. 그래서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전주와 전주 사이의 간격, 거리죠. 이거를 스판, 경간이라고 해요. 경간. 이제 이런 용어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려면 자, 맨 처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전주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박는다고. 이거를 아무것도 없다 해서 알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전주. 알전주에다가 이렇게 이제 크로스 암이라고도 하고 크로스 완금이라고도 해요. 크로스 교차했던 얘기잖아. 교차. 그래서 완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크로스 완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뭐가 돼요? 완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가 돼요? 변압기도 갖다 걸고, 그 다음에 이제 행거 걸어야 되겠죠. 뭐 애자도 갖다 걸고, 뭐 이렇게 장치하는 거를 우리가 장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전봇대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갖다 붙이는 거죠. 뭐 밴드도 갖다 붙여야 되고, 그럼 사람이 올라가서 뭐 받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뭐가 돼? 나사로 이렇게 밟고,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준다면 이렇게 밟고 해야 돼. 이거 발판못이라고 그래요. 발로 밟는다 해서 발판못.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못은 뭐 높이 얼마로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건 뿌리 근자를 써서 근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것이 가공전설로에서 의외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다라고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 적었죠?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자, 가공인입선, 연접인입선 앞으로 가줘야 돼요. 여기서 지지물로 가공전설로 지지물로부터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받침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요거. 예. 요게 가공인입선 들어오죠? 요건 연접인입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 연접인입선이요. 네. 가공인입선에서는 굵기, 전선의 굵기 이 정도 2.6mm 저압에 요 연접인입선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도로 폭이 뭐 5m를 넘는 걸 갖다가 넘어가면 안 된다. 거리가 뭐 100m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셔라. 연접인입선에 대한 이야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입선에선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여기서는 뭐가 돼요? 인입선의 굵기. 인입선의 굵기는 2.6mm의 경동선을 써야 돼요. 단 경간이 15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짧단 말이야. 15m. 짧을 때는 2.6mm이지만 짧으니까 자체 무게가 작음으로 인해서 굵은 걸 쓰지 않아도 된다. 2.0mm짜리를 써도 된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인입선에서 외워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기본 원칙은 2.6mm, 15m로 짧은 경우에는 무게 하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2.0mm 가능하다. 포인트는 연접인입선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 얘기예요. 자, 연접인입선 이거 꼭 외워둬야 돼. 100m를 초과하지 말아라. 폭이 5m를 넘는 도로를 넘어가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폭이 5m가 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도로 폭이 크니까 큰 차가 다녀. 큰 차가.
그러다 보니까 개똥이네 집이 있고 소똥이네가 있는데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선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합이니까 높이가 낮아. 2.5m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큰 차가 가다가 끊고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인입선 높이를 높이는 게 아니고 도로 폭으로 큰 차가 다니지 못하게끔 조정한다. 그 다음에 옥내를 관통하지 마라. 개똥이네 집하고 소똥이네 집 사이에 창고가 있잖아. 거기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도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공 인입선 높이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철도 횡단, 그 다음에 도로 횡단. 기본으로 알아둬야 돼. 도로 횡단 하면 5m, 철도 6.5m. 그래서 저압과 고압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외우잖아. 저압 얼마? 5, 고압 6, 6.5. 5, 6, 6.5는 반드시 외워둬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는 5m 이상인데 위험 표시판, 위험 표시할 때는 3.5. 요것도 외워둬야 돼. 그래서 저압, 고압 해갖고 5m, 6m, 도로 횡단은 6.5, 철도 횡단은 6.5, 그 다음에 위험 표지 얼마? 3.5. 이렇게 딱딱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지문의 매설 깊이. 요거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 속에 들어가는 전주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다고 치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근입. 그래서 전주의 길이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5m. 전장은 이 전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전장이 15m 이하는 6분의 1 이상. 그런데 15m에 곱하기 6분의 1이 얼마냐 하면 2.5m야. 예. 그러니까 기본은 뭐가 돼? 2.5m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억할 거는, 자, 봐봐요. 전주의 길이가 16m예요. 이거 A종이거든요. 근데 무게가 6.8kg이야. 예. 그런데 같은 전주인데 얘는 좀 무거워. 예. 무거워. 그래서 무거우니까 그런 때는 얼마를 더 가산해 준다? 30cm를 더 깊이. 무거우니까 이게 버팅겨 줘야 되잖아. 그래서 무거울 때는 30cm 더 뭐가 돼요? 가산을 해준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5m 이하는 6분의 1에 30cm, 15m 초과하는 건 당연히 2.5m잖아요. 그래서 2.5에다가 30cm를 더해서 2.8m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장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자, 아무것도 없는 무슨 전주? 알전주에다가 이것저것 덕지 갖다 붙이는 행위 자체를 장주라고 한다. 여기서 완목이라고 내 목은 나무를 말하는 거다. 없어. 예. 이거는 정말 호랑이 담배 피기 전 얘기예요. 없어. 예, 다 뭐가 돼? 쇠금자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자, 이때 쇠로 된 크로스 암, 영어로는 크로스 암이에요. 예. 크로스 암. 이거를 우리가 완금이라고 하고, 나무로 만들 때는 완목인데 지금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꽂아야지. LP에자, 라인 포스트, 그래서 선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현수에자가 있어요. 현수에자 191mm짜리 현수에자도 사용을 해요. 건주,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 네, 건주. 전주를 세운다. 그러면 전주를 세우려면은 땅을 파야 돼. 예,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그 터파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돼지 꼬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크레인으로 슉 해갖고 뽕 뚫은 다음에 갖다 꽂는다고. 예. 근데 옛날에 그게 없었으니까 땅을 파야 돼. 그 땅이 여기가 물러. 그래서 얘가 넘어가지 못하게끔 밑에다가 이렇게 또 뭐가 됩니까? 받침대를 해놔. 이게 근가야, 그. 예. 뿌리 근자. 뿌리 쪽에다가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지지 못하게 잡아준다. 지선 밴드를 걸어서 지선을 설치를 한다. 이때 지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가운데 야구공처럼 생긴 애자가 있어. 그래서 동그랗다 해서 구형 애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선 애자라고도 하고 또는 모양을 따서 구형 애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가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을 갖다 올려놓는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은 여기까지 안 가도 돼. 이 가선공사는 두 번의 행위로 이루어져요. 먼저 한번 쭉 걸쳐 놓는단 말이야. 그걸 연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도를 잡아서 뚝뚝 잡아 당긴 다음에 고정을 시켜야 돼. 그건 팽창한다 해서 긴선. 그래서 연선 과정과 긴선 과정을 지나서 선을 올려놓는 걸 갖다가 가선이라고 하는 거고, 전선 전선에 뭐가 돼? 피복을 베끼는 걸 피박기라고 그래. 피박기. 그래서 활선 상태의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자카바. 여기서 이제 에자카바인데 이거 다 여러분들 이거 뭐 글쎄요. 여기 한번 예를 보면 전주가 이렇게 있어. 예. 그러면 이제 내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수애자를 걸어서 핀애자, 즉 라인 포스트 애자를 놓쳐. 그러면 전선을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시키고 위로 띄어서 넘어가서 고정을 시키고 가야 돼. 이때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돼? 피복이 벗겨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카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카바들의 이름을 전선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하는 그 금구, 쇠로 만든 것이 크램프라고 그래, 크램프. 그래서 크램프가 되기 때문에 크램프 커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애자 커버 또는 크램프 커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와이어통이 있는데 와이어통은 내가 잘 못 봤어.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네. 와이어통도 있다. 데드엔드 커버. 지금 내가 그린 게 데드엔드 커버거든요. 데드엔드 커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하면 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면 활선 크램프를 갖다 걸어야 돼. 그럼 활선 크램프가 되어 있는 크랭크 크램프, 활선 크램프 커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데드엔드 커버, 얘는 활선 크램프 커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암밴드는 여기 얘를 고정시킬 때 쓰는 거예요. 얘를 고정시킬 때. 그래서 U자로 돼 있어. U자로. 그래가지고 요 구멍에다 놓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금밴드라고 그러지. 이 암은 영어예요. 이게 왜 난 지금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봐봐요. 전봇대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 미국 애들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돼갖고 이게 뭐가? 이게 핸드고 이게 암이잖아. 암. 근데 우리가 암을 갖다가 할 때 분명히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완금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고정시켜 주는 거는 완금 밴드라고 하는 거 해야지.
근데 왕금 밴드를 안 하고 여기 뭐가 돼요? 암 밴드라고 하니까 예, 이거 예.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혼란스럽게. 그다음에 여기 그림 아직 있네. 요 지선을 잡아주는 요게 바로 뭐가 돼요? 지선 밴드. 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저기 누구죠? 배드민턴 여자 국가대표. 그 국가대표 그 여자 선수가 영국 배드민턴 대형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세계 최고의 거기서 우승했잖아. 그때 머리에다 이렇게 띠 메고 있었잖아. 그게 밴드지. 예. 그래서 돌아가면서 감싸주는 요 형태가 밴드다. 레크밴드. 레크밴드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하면 자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돼? L 피해자가 있고 선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더 가야 되겠지만 그냥 하나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변압기를 갖다 걸어. 그럼 변압기 갖다 걸려면 행거밴드를 걸어줘야 돼. 그리고는 여기서 저압이 내려올 때 여기는 수평 배열인데 옆으로 가잖아. 예. 근데 수직 배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레크라고 그래. 예. 그래서 1선 레크, 2선 레크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레크를 잡아주는 게 레크 밴드. 요거 자체는 레크. 요거 자체는 레크야. 예, 요건 레크. 요거는 레크 밴드. 그래서 선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선을 수직 배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저압입니다. 예, 저압 변압기 2차 측의 저압을 수직 배열할 때 쓰는 게 레크고 그 레크를 갖다가 전주에 고정시켜 주는 게 레크 밴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 예, 알아야 되는데 천천히 알으셔도 됩니다. 지금 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 행거밴드. 자, 요거 뭐가 됩니까? 변압기를 잡아주는 요노마. 예. 요노마가 바로 뭐가 돼? 행거밴드. 그 다음에 구형의자. 자, 지선의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레크. 레크 나와 있죠? 여기 되면 레크. 레크에서 포인트는 뭐다? 수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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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판 볼트.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아까 내가 그림 그려드렸지? 이렇게 뭐가 돼요?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받치는 요것이 발로 밟고 올라간다. 그래서 발판 볼트. 발판 볼트. 요 높이가 땅에서 1.8m 이상. 1.8m면 이 정도 되겠네. 예? 근데 실제로 가면 안다. 2m 이상 돼요. 왜? 그거는 왜 그렇게 해놨느냐? 왜 그렇게 해놨을까? 밑에다 놓으면 애들이 그걸 자꾸 올라간단 말이지. 올라가서 네가 변압기냐 나 너 사랑해 하고 껴안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발판 볼트는 그러니까 승주를 할 수 없게끔 전주를 타고 올라갈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개념의 의미다. 이 완금의 길이, 이 완금의 길이. 그래서 두 가닥이 들어가느냐, 세 가닥이 올라가느냐. 요 조라고 하는 건 가닥이에요. 이건 가닥이야. 그래서 완금이 짧은 건 1m가 안 되죠. 요만하지. 900mm. 그 다음에 1200, 900mm, 900, 1400, 1800, 2400.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2400짜리 가장 많이 써요. 저압은 우리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닥 올라가는 경우, 두 가닥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 높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봇대 자체가 전봇대 전압이 3,300, 6,600을 쓰지 않아요. 22,900을 써. 하니까 고압 변압기가 아니야. 예, 고압 변압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외워둬라.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4.5m. 사람이 적게 다니는 곳은 4m. 변압기 1차 장치. 자, 변압기. 요 변압기 1차에 들어가는 건 요거다 갖다 거는 거죠. 요거 COS. 컷아웃 스위치. 그 다음에 2차에서 내려오는 건 여기 뭐가 돼요? 캐치 홀더. 캐치 홀더. 자,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기 이전 시절. 지금은 없어요. 나비나사처럼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휴즈. 라인 휴즈. 여기는 전선용 휴즈라고 돼 있네. 예, 전선용 휴즈 또는 뭐 라인 휴즈. 그놈이 그놈이다. 실제로는 얘는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컷아웃 스위치라는 거 왜 그러냐면 컷아웃은 뭐냐면 이게 휴즈가 끊어지잖아. 이 안에 휴즈가 끊어지면 여기 있는 그 휴즈통이 밑으로 퉁 떨어져. 예. 이렇게 들어가 있던 놈이 뻥 하고 끊어지면 툭 버려서 덜렁덜렁 한단 말이죠. 그래서 커팅이 되면 바깥으로 이렇게 뭐가 돼요? 내려 나와서 덜렁덜렁 거리는 스위치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제 휴즈 끊어졌다. 이게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의 의미가 컷아웃 스위치예요. 자, 경간. 경간은 전봇대하고 뭐가 돼? 전봇대 간의 간격이야. 예. 전봇대하고 전봇대 간의 간격이다. 자, 여기에서 목주가 나왔는데 목주 참 어려운 일이다. 왜 어렵냐? 안 써. 예. 요즘 목주 쓰는 데가 어디 있어? 없어. 안 써. 그러면 요즘 쓰는 게 뭐냐? 철근 콘크리트주.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주인데 어떤 놈은 길어. 네. 길어. 어떤 놈은 짧아. 그래서 짧은 놈은 A종, 긴 놈은 B종.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A종과 B종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표준 경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표준 경간은 이렇게 갈 수 있다. 150m가 아니라 150m 이하. 150m 이하에서는 어느 간격이 되는 상황에 맞춰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표준 경간이야. 자, 그 다음 거는 뭐냐? 경간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틀렸네. 숫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봐봐. 여기는 뭐가 돼? 150, 250, 600이잖아. 근데 여기는 뭐가 돼요? 100, 150, 400. 더 줄었어. 그 이유는 뭘까? 여긴 사람 많은 지역이야. 네. 사람이 많은 지역에는 전선과, 그러니까 전주와 전주 간의 경간의 간격을 줄여서 안전을 더 보강해야 돼. 그것이 바로 보안공사야. 보안공사.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뭘 외워, 외우기는. 네. 외울 거 없죠. 자, 봐봐. A, B, 철탑, 표준, 150, 250, 600, 빼. 안전을 좀 더 보강하자. 안전을 좀 더 보강하자. 그럼 50 빼. 그럼 100. 50에 더블 여기 100을 빼. 그럼 150. 100에 더블이면 얼마가 돼? 200 아니야? 200을 빼.
그럼 얼마? 400. 이렇게 외우면 되지 뭘.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안공사와 표준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줘라. 50 빼고 다음 두 배 100 빼고 나머지 200 빼고 하면 된다. 가공 케이블의 시설에서 알아둬야 될 건 조가용선이에요. 조가용선. 조가용선이라는 말은 가설을 조금 뭐가 돼요? 서포트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은 지중용이에요. 가공용이 아니야. 그리고 케이블은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 케이블의 무게는 가공선로용 전선에 비해서 매우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가공선로는 완금이 있고 애자가 있을 때의 가공선선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케이블은 이렇게 올렸다가는 케이블이 꺾여. 자체 무게 때문에. 예. 그래서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주와 전주 사이를 철선으로 22스키아 아연도금 철선을 먼저 고정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케이블을 갖다 거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블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케이블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 요게 행거요. 여러분도 옷 같은 거 걸 때 드는 게 행거. 요 철선의 이름이 메신저 와이어. 요 와이어. 그래서 조가용선. 가설을 서포트 해준다. 여러분들 그 대학에 가면 뭐 있어요? 교수 도와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조교. 교수를 옆에 서포트 해주는. 요 행거고 행거의 간격이 50cm 이하. 뭐 테이핑을 할 때는 20cm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특고선. 요 굵기. 특고는 최하가 22스퀘어. ACSR.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ACSR OC를 쓰고 있어요. ACSR은 피복이 안 된 걸 말하는 거고 ACSR OC는 까만색의 피복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워둬야 됩니다. 여기는 포기. 여기는 할 필요 없어. 이거 다 의미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걸 다 외워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차라리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기는 포기. 할 필요 없어. 이거는 딱 하나야. 철탑은 절대로 지선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탑은 지선을 설치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선의 종류. 간단해 이거는요. 전주가 이렇게 있다. 선이 더 이상 가지 않는 걸 일류주라고 하는데 일류주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지선 밴드 걸어서 잡아주는 보통 지선. 그 다음에 전주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지주를 걸어서 도로인 경우, 차가 다니는 도로인 경우에 이렇게 가죠. 요건 수평지선. 그 다음에 전주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장력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갖고 잡아주는 Y지선.
그 다음에 지선을 갖다 끼울 수 있는 그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뭘 하나 걸던데 걸어서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예. 정확한 그림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궁지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면 보통지선, 수평지선, Y지선, 궁지선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간략하게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선에 대한 이야기 자주 나와요. 최소 몇 가닥? 3가닥 이상 꼬아서 새끼 꼬듯이 꼬우는 거예요. 꼬아서. 안전율 2.5 이상. 이 안전율은 내가 뒤에 문제를 풀 때 안전율에 그 적용하는 방법을 내가 다 하나하나 자세히 내가 해드릴게. 그 다음에 아연 도금 철선 이런 것들 하고 내가 잊어먹지 않고 이제 안전율 정리. 안전율은 3가지를 해야 돼요. 선에 가하는 안전율. 선만 하자. 선만. 네. 전선이건 지선이건 선은 안전율이 2개야. 2개. 그래서 경동선 그러면 무조건 2.2. 그 외에는 2.5. 그러니까 경동선의 안전율 이러면 2.2, 그 이외에는 2.5다 하는 거 외워두셔야 돼. 나머지는 이제 지지물의 안전율 1.2, 1.3, 1.5, 1.5, 2.0, 기초 안전율 2.0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리 다 해드릴게 내가. 그 다음에 뭐 도로 횡단 이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 수평지선 같은 경우는 도로 횡단하잖아. 예. 뭐 나머지는 뭐 지중전설로 땅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트로프가 나오면 직접 매설 방식이에요. 직접 매설 방식. 여기 관로가 나와 있잖아. 요거는 뭐가 돼요? 관로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봤을지도 모르는데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가 쫙 가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조그맣게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구를 하나 판다고. 네, 그게 암거야, 암거. 네. 그래서 거기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거기 뭐가 돼? 통행 암거 이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게끔 땅굴 비슷한 거지, 땅굴. 네, 땅굴 비슷한 게 암거다. 땅굴 비스무리 암거. 하지만 아주 크게 만드는 거죠. 얘는 쬐끔한 거고. 예.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어서 조명 장치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뭐 해갖고 쭉 나눈 이런 것을 우리가 뭐가 돼요? 금방 또 잊어먹었네. 이거 뭐야. 문제 풀 때 나오겠지. 그죠?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럼 좀 생각했었어. 예. 지금 생각나. 전력 공동구. 그래서, 직매식, 관로식, 땅굴 비스무리 한 암거식,
그 다음에 전력 공동구.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요 깊이를 외워야 돼요. 요거. 예. 차가 다닙니다. 트럭이 다니면 트럭의 무게에 의해서 얘가 트라프 뚜껑이 깨지거든. 예. 그래서 무게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1m 이상 묻어야 되고, 사람 차가 안 다닌다. 그럼 60cm. 요거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관로식,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네, 좀 그림 다 그려드렸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 네. 깊이, 차량의 중량을 받을 때 그 트라프 뚜껑에까지 깊이를 말하는 거고, 기타 장소라는 거는 하중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60cm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가 돼요? 전력 그 배전선로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하나하나 뭐가 돼?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